어제 제가 생방송에서 윤이 징용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이 바이든이 직접 매우 잘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주쯤 일본을 방문하고 4월 26일 미국을 국빈 방문을 합니다. 자, 거기서 윤 정권은 틀림없이 반도체 문제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한국의 규제나 제재를 갖다가 완화해 달라고 요구를 할 거예요. 크게는 몇 가지가 있죠. 이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상의 보조금 문제, IRA법. 두 번째는 중국에 있는 한국의 삼성이나 SK 반도체 공장에서 생산에 대한 제한, 이 규제를 하겠다라는 미국의 의도. 세 번째는 미국 내에 있는 한국의 반도체 공장의 경영, 기술 등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조차도 과도한 이익일 때는 제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이 삼중고를 반도체에서 겪게 되니까 윤 정권은 미국이 한국에 원하는 최대 현안이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싸우지 말고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서 한미일 삼각 공조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걸 해결해주고 과감하게 해결하고 미국의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좀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언론들도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달 미국을 방문하는데 반도체 보조금 독소 조항을 해소하라고 정권을 갖다가 압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미가 미국 반도체 보조금 독소 조항을 없애는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반도체 생산 시설에 미국의 정부의 접근을 허용해야 된다. 자, 이게 뭔가 하면 경영이나 기술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 또 10년간 중국 투자도 금지당한다. 사실상 미국의 주요 기술을 내놓고 중국의 큰 손실을 보라는 이야기다. 한국 언론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도체는 6개월 투자가 늦어도 조 단위 손실이 나는데 10년간 중국에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은 공장을 문을 닫으라는 거다. 그래서 미국 공장에서 초과 이익이 나면 그것도 미국 정부와 공유하라고 한다. 미국의 공장을 짓겠다라는 한국 기업에 대해서 이 너무 과도한 규제 아니냐. 그래서 윤은 반도체는 안보 자산이고 산업도약을 위해 직접 뛰겠다고 말했으니 이런 독소 조항을 해결할 의무가 있다. 한마디로 재벌과 가까운 언론들이 정권을 압박하고 있어요. 반도체 규제는 미국 안에서도 반발이 크기 때문에 일부 미국 언론들이 직격탄을 날리기도 하는데 미국에는 공장 건설 비용이 인건비와 각종 규제로 대만의 4배 이상이다. 그래서 TSMC가 애리조나 등의 공장을 비워보니 비용이 10배가 들더라. 그래서 미국 정부가 390억 달러의 보조금 지급도 결정했는데 독소 조항으로 괴롭히면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런데 반도체가 우리 수출의 19%를 차지하는데 수출이 급감하고 있다. 1월에는 48%, 2월에는 43%가 전년 동기에 비해서 줄어들었다. 그래서 지금 윤이 미국 간이 반도체 문제를 해결하라고 모든 언론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떠밀고 있어요. 그래서 미 반도체법 안전장치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이 한국 경제에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주요 현안으로 다루어질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미국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했고 미국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데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앞세우는 바이든 행정부가 삼성, SK 등 한국 반도체 공장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개, 기업 공개와 초과 이익 공유 등을 갖다가 이야기하며 국내 기업 우려가 커졌고 보조금 받는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는 중국의 제조 시설 확장을 금지하는 가드레일 규정 그리고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대중 수출 규제 유예 연장 여부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옛날에 인플레 감축법에 의해서 보조금 못 받는 것은 지금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미국에 손을 좀 써겠다고 정부는 이야기하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확대하고 있고 그래서 수출 규제에 한국도 동참해라고 압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조야에서는 중국의 반도체 기술을 여기서 끊어놔야 되는데 한국에서 지금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한국이 동참하지 않고 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터 AI까지도 중국의 수출 규제를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거는 이제 완전히 하나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미국의 국방비를 1100조로 플러스 알파해서 중국을 견제해서 군사 패권을 강화하겠다고 바이든이 9월 예산 교서에서 역대 최고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고 무기 구매에만 220조를 들여서 중국을 압박하겠다. 자, 중국은 중국대로 단강 정략해서 과학기술 금융까지 지금 공산당이 통제하겠다고 말을 하고 그래서 과학기술부 위에 당 조직을 만들어서 통제하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에 본격적인 반도체 전쟁이 벌어졌고 이 반도체 전쟁에서는 우방이 없다. 미국에서 초과이익 공유제까지 들고 나와서 2천억 이상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예상을 초과하는 이익 일부 보조금의 75%까지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된다. 시장경제 국가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초과이익 공유제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라는 부분을 세계 최고의 이 제국주의 국가로서 그걸 관철시켜 왔어요. 미국은 군사적으로도 제국주의고 통상적으로도 제국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요. 그래서 1986년에 미국이 프라자 협정동을 통해서 미일 간의 반도체 협정을 맺어가지고 당시 미국 반도체 업체들의 일본 시장 점유율을 10%에서 20%로 강제했고 그래서 이 협정을 계기로 일본 반도체가 붕괴되고 미국이 반도체 패권을 잡았지요. 환율도 그때 똑같이 해서 금융위기의 원인이 됐죠. 그래서 일본이 당시 이제 몰락하게 되면서 한국이 반도체에서 기회를 잡아서 세계 1위로 올랐었죠. 메모리에. 그런데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이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국하고의 이 반도체 전쟁은 완전히 공급망을 통해서 끝내고 또 기술 차이를 갖다가 확실히 벌이겠다. 그래서 이 공급망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대만, 일본, 한국이 줄서라 네덜란드까지. 그리고 서지 않는 기업은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서 중국의 공장 만들지 마라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 내부 공장에서 대해서 경영 기술까지 다 내다보겠다. 그래서 미국은 이 반도체 공급망과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 자국이 아니더라도 전부 통제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미국의 이런 기조는 중국을 경제 성장을 현재 수준에서 4차 산업혁명의 이 결과들인 로봇, AI, 자동화 시스템 이런 부분까지 오지 못하도록 중국을 틀어막고 누르겠다는 의지가 확고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이제 반도체를 갖다가 가지고 직접적으로 생산에 뛰어들어 세계 전체를 점유하는 1위 국가가 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8, 90년대처럼 반도체 전쟁에서 일본을 밀어내고 30년간 미국은 반도체 제조를 직접 하지 않고 한국이나 대만이 반도체 생산, 한국은 메모리, 대만은 이 파운드리 이런 것을 하는 글로벌 분업 구조를 만들었고 미국에는 지금 마이크론이라는 회사 정도만 남아있고 삼성이 세계 1위, 기술도 삼성이 1위, SK 등이 이렇게 지금 메모리에 가고 있죠. 미국은 이런 구도를 더 용납하지 않고 4세대 메모리 기술 개발이 미국 내부에서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중국의 반도체 부분을 포위하기 위해 삼성과 SK는 중국에 발 빼고 와서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그래서 발은 안 빼고 미국에 공장만 짓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미국이 첨단 반도체의 연구, 개발, 설계, 생산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국가로 만들기를 원하고
한국의 이 분업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삼성이나 SK가 미국에 공장이 있으면 미국 회사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요. 미중 반도체 전쟁이 완전히 시작이 됐고 반도체를 앞세워 냉전을 이긴 미국이 중국의 추월 시도를 절대로 용납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미중 이 반도체 칩 전쟁이 장기화가 불가피하고 한국은 이 문제에서 자꾸 미국한테 그때마다 규제를 조금 완화하거나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수준으로는 불가능하다. 결국 미국이 지금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완전히 세계 패권을 여기에서 지금 장악해서 기술을 차단해서 미국 중심의 세계 기술 개발 국가로 가겠다. 이렇게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 동서냉전보다도 더한 이런 의미를 반도체 전쟁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전쟁의 1차가 반도체에서 끝난다고 미국은 보는 겁니다. 이걸 자꾸요. 그냥 외교력으로 풀려고 한다고 미국이 그 방침을 바꾸겠습니까? 국가 운영 핵심 전략을 바꾸겠어요? 잘 생각해야 돼요.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빡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